완전 소화, 류은경. 요즘은 주변에서 아토피와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젊은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토피 환자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지내는 환자들이나 걸리는 병이 대상포진이었다. 현대의학과 과학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종류와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어찌나 암 환자가 많은지 대학병원에서 위암 환자는 감기 환자 취급을 받을 정도이고 소화불량이나 만성피로, 비만은 병축에도 끼지 못한다. 50대가 되면 당연하게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유전질환에 걸려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그렇게 의학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삶은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만큼 건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이 몸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학교에서 건강학이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는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본 건강 정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가? 만약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다면 이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남들이 막무가내로 던지는 정보만을 믿고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매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건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소중한 우리 몸인데 좀 이상하다.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병원은 단어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란 뜻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병원만 자주 가면 건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특히 사람의 몸은 복잡한 유기체로서 병에 걸리기 전에 여러 존조 증세를 보여준다. 20대 후반이 되면 소화 불량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만성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 30대가 되면 나이살이 찌면서 장이 예민해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린다. 이렇게 소화불량, 뱃살, 만성 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심각한 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반건강 상태라고 부른다.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등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암 역시 10억 개의 세포가 생겼을 때 진단할 수 있는데 10억 개의 세포가 생기려면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병을 미리 알아채려면 반건강 상태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신호가 왔을 때 적절한 건강법을 사용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몸이기 때문이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이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며 휴식을 통해 기운을 불어넣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건강한 조직과 장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반건강 상태를 다루지 않는다. 기술은 첨단이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증상 완화만 돕는 대증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병원에서는 혈액 내 당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을 조심하라고 한다. 당뇨병은 당을 조절하고 공급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단백질이 분비되지 않아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질병이다. 그런데 인슐린은 갑자기 분비량이 줄거나 멈추지 않는다. 천천히 분비량이 줄면서 혈당량이 높아진다. 이럴 때 현대의학은 단순히 높은 당 수치를 낮게 떨어뜨리는 치료에 집중한다. 콜레스테롤 약이나 혈압약도 마찬가지다. 이런 약들은 증세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기능만 수행한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면 몸이 안 좋아지고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 일이 반복된다. 이런 방법을 일시적으로 증상만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라고 한다. 당뇨병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은 분명 몸의 내부에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몸 안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한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텐데 현대의학은 잠시 증세만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을 고집한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첨단의학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걸까? 단언컨대 현대의학의 접근법은 100%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체내 혈당량을 조절하려면 인슐린을 강제로 주입하기보다 식사 방법을 살피는 게 우선이다. 혈당량은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살을 빼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에 축적된 지방은 음식과 장기 기능에 따라 그 양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식사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운동만으로 살을 뺀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몸은 자연에 가깝다.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밥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만든다. 혈액이 순환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몸에 깃든 자연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몸의 혈관을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까지 모두 연결하면 약 13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3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이며 혈액 속의 적혈구는 1초마다 무려 200만 개씩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렇게 생동하는 우리 몸을 기계적으로 수치화해서 바라본다. 예를 들면 음식을 단순히 칼로리화해서 비교하는 식이다. 만약 지금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여러분 앞에 200칼로리의 시리얼과 300칼로리의 과일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의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칼로리가 낮은 시리얼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지만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이라면 본능적으로 과일을 선택할 것이다. 살아있는 과일이 영양소도 많고 소화도 더 잘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똑똑한 나머지 본능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건강하고 날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과학이 아닌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과학과 의학, 영양학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심지어 영양분이 가득하다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나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성인병을 초래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너무 늦은 시기란 없다. 만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다시 먹는 것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밥과 빵, 고기 위주의 식사로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인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위, 간, 장의,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하고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과일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약과 병원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 방법을 바꾸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질병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모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